중국 공산당은 중국 아이들을 계속해서 세뇌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교육 정책은 오랜 기간 동안 중요한 변화를 겪었으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어린이들을 세뇌하는 데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 CCP, 이 젊은 세대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로 한 결심의 반영입니다. 초등학교부터 중국 학생들은 정부 승인 교과서를 통해 당의 이념에 노출됩니다. 교육과정은 정치적 이념의 전달과 공산당의 찬양을 강조합니다. 학생들은 종종 마오쩌둥 주석과 다른 당 지도자들의 글을 암기해야 합니다. 이로써 독립적인 사고와 토론이 저해되고 대신에 당에 대한 본부장과 숭배가 우선시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세뇌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교사들은 종종 당의 이념에 대한 교육 및 당의 이념에 따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학생들이 당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충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해 제기나 불응을 보이는 학생들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강의와 교과서는 당의 지침을 준수하고 당의 이념에 대한 의심이나 반대 의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피해야 합니다. 교육에서의 엄격한 콘텐츠 검열은 중국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이나 생각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독립적인 사고와 토론을 장려하지 않는 통제된 조용한 교육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대신에 CCP와 그 이념에 대한 숭배가 중국에서의 교육과 학습의 기본적인 측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범적인 세뇌는 어린이들에게 공산당의 이념의 미덕을 가르치는 초등학교에서 시작되며 그들의 일생 동안 계속됩니다. 교육 과정은 CCP에 대한 확고한 충성심을 심어주기 위해 신중하게 선별됩니다. 학생들이 교육 체계를 통과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복잡한 형태의 선전 및 검열에 노출됩니다. 이 포괄적인 일생 동안의 세뇌 캠페인은 시민들이 당의 교리에 복종하고 다른 의견이나 독립적인 사고를 억누르는 것을 보장합니다. CCP의 교육에 대한 통제는 사람들의 삶의 모든 측면에 그 영향력을 확장시켜 그들이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형성합니다. 독립적인 중국 작가인 조지빈, 자오 주이번은 2014년 대만에서 세뇌의 역사를 출판한 것을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8월 5일에는 열렬한 중국 학생들이 그래픽 역사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놀라움 속에 그들의 방문은 원래의 아름다움으로 칭송받았던 작품의 고의적인 흰색화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예술 표현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의 선전을 대신하여 보기에 부족한 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의 영향은 예술 분야를 넘어 중국 후손들이 초기 교육부터 경험한 광범위한 영향과 유사한 세뇌 또는 세뇌 형태를 떠올리게 하는 불안한 데이저 비유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달에 중국 과학원은 중국 과학원 학사의 행동 강령의 개정판을 발표했습니다. 이 업데이트된 규정에는 금지 행위에 대한 새로운 섹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격한 제한 중 하나는 학사가 그들의 전문 분야를 벗어난 학문적 견해를 전파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한합니다. 다른 조항은 그들의 공식 책임과 전문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에 대한 엄격한 금지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상담 및 검토부터 평가, 추천 등 다양한 활동 범위를 포괄하며 공정과 비밀 유지의 원칙을 강조하여 권장, 검토, 평가 및 칭찬을 포함한 그들의 역할의 다양한 측면에서 변경 불가능하게 놓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CCP의 광범위한 세뇌 노력은 역사의 기록을 초월하는 이례적인 거대한 것으로 남아있으며 소련의 세뇌 노력을 능가합니다. 그의 광범위한 영향력은 종교단체가 사용하는 기술과 유사한 정도로까지 확장됩니다. 이 세뇌의 유사는 다음과 같은 구별되는 시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동 세뇌 시대로 표시되는 마오 시대가 있으며 이어서 위안부 세뇌로 표시되는 덩 시대가 있으며 현재의 시대인 교육 세뇌로 특징 지어지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세뇌의 각 시대는 그 전임자의 기초를 바탕으로 구축되었으며 CCP의 변화하는 요구와 상황에 적응하고 발전하였습니다. 마오 시대의 무자비한 강제와 덩 시대에 계산된 물질적 유혹부터 현재의 시대인 시대적 교육 세뇌에 이르기까지
CCP는 중국 인민들의 마음과 머릿속을 계속해서 잡아두기로 한 결심을 일관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이념적 통제에 대한 불굴의 헌신은 CCP 통치의 정의적 특징으로 남아있어 CCP의 홍보와 세뇌 분야에서의 두각을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오 시대는 폭력을 개별 가치 및 인식의 구조를 재구성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는 자동 세뇌라고 적절하게 묘사되는 방법에 의존했습니다. 평소 마오주의 소프트웨어라고 불리우며 이 방법은 인구 내에서 포괄적인 영적 변모를 달성하려고 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정보 전달의 독점을 확보하고 CCP의 도구마와 일치시키기 위해 정보를 조작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공포와 강제로 일관성을 시행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5월 말 라스베이거스에서 세미나를 마친 뒤 문화 대혁명에 대한 전문가인 송용이와 뉴욕 시립대학의 샤밍 교수는 뇌세탁, 마오의 중국과 그 너머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중공당의 뇌세탁 문제를 논의하는 22편의 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용이는 시진핑의 문화 대혁명 2.0의 부활은 6월 4일 사건, 문화 대혁명 또는 1950년대의 사상 개혁 사건을 모르는 어떤 젊은이와 중년층의 지원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권위주의 단일정 당국가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덩시대가 도래하면서 중공당은 전략적으로 전환을 경험하며 정교한 선전이라고 묘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피벗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접근법은 사람들의 물질적 수능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위장 뇌세탁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사람들의 즉각적인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집중되었습니다. 경제 번영과 더 높은 생활 수준의 가능성으로 인구는 경제 의존뿐만 아니라 이념적 복종의 감각을 유도하여 권력을 견고하게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흘러 시진핑 시대로 전환되면서 중공당의 기술은 다시 한번 진화했습니다. 교육적 뇌세탁의 시대에서 중공산당의 목표는 교육개혁을 통해 중국 국민들의 사고를 다시 형성하는 임무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공당의 이념과 이상에 대한 확고한 충성심을 심어주고 경제적으로만 생산적이지만 이념적으로도 일치하는 시민 세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교육기관의 시진핑 사상의 원칙을 스며들게 함으로써 학문 생활의 모든 측면이 당의 교리에 따르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실현됩니다. 스탠포드 대학 중국경제 및 기관 연구센터의 고급 연구원인 국광은 시진핑의 뇌세탁이 마오 시대의 유산을 따르지만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중공당은 뇌세탁의 진화 또는 덩의 소프트웨어라고 묘사한 대로 사람들의 위장,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돈을 벌기 바쁜을 통제하고 그들의 사고를 통제하려는 정교한 선전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중국이 경제적 어려움과 악화된 국제관계에 직면하면서 시진핑 주석은 권력을 강화하고 정치적 뇌세탁을 통해 말을 통제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권위적 인물들이 개념과 가치를 강요하고 그러한 개념과 가치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마오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게다가 8월 28일 중국의 프로파간다부와 교육부가 대학생을 위한 시진핑 사상 교재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중앙 텔레비전인 CCTV에 따르면 전국적인 목표는 시진핑 사상이 교실, 교재 및 학생들의 머릿속에 통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니케이 아시아는 국유 항공사에서 한 관리들이 더 많은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인용했습니다. 그는 혁명 시대의 투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로서 점차 이념적 편안함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주석님의 작품을 공부하면 이 시기에 우리는 이 투쟁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의 지배는 인지 전쟁이라는 것을 일부가 묘사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람들의 인지 능력을 강제로 형성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사고 능력을 방해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마비시키고 조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본질적으로 당신을 순종적으로 만들려는 것이며 당신을 따르고 정당 중앙위원회와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시진핑의 금지 명령은 모두 같습니다. 베이징 스프링 매거진의 명예 편집장 회핑은 말했습니다.
시진핑에 불만족하는 관리들은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시진핑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의문을 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권위적인 지배자들은 안정된 권위주의 체제를 확립하더라도 항상 권력에 대해 불안하며 언제든지 강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왕준토 중국 민주당 국가위원회 위원장은 중공의 뇌물수법을 외부에서 깨기 어려운 조직화된 범죄 행위로 간주합니다. 중공의 조직화된 범죄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그들이 권력 다툼에 빠질 때 뇌물이 자연히 실패함. 권력 다툼은 최고 지도자들 사이의 틈과 모순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모든 뇌물 교육은 최고 지도자가 옳고 신성하다는 전제에 기반합니다. 둘째, 그들의 선전 홍보가 재앙적인 실패를 경험할 때입니다. 정보 시대의 뇌물과 함께 가는 중요한 도구는 인구의 무주화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공부하러 온 많은 중국 본토의 대학생들은 대부분 대중지능, 문화 대혁명, 6월 4일 학살 및 리우 비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신장에서 인류에게 가한 피해에 대해 아무런 인식이 없습니다. 그들은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뇌는 다층적인 복잡한 것입니다. 외부 권위자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세척하는 것은 일정 비율만 세척할 수 있습니다. 세척되지 않은 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은 완전히 정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분리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중국의 현재 사건들,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지, 시진핑은 초등학교에서 가르침, 텔레비전에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는지, 영화에 나타날 수 없는 금지된 요소 목록, 사람들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기 등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사람들이 몇 개의 요리를 주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속조차도 있었습니다. 인원수 1. 중공은 중국인들의 생활의 모든 측면을 규제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들을 얌전하고 순종적인 작은 로봇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를 환영하고 열렬하게 받아들입니다. 현지인에게 이를 언급하려고 하면 흔한 작은 핑크 담론을 듣게 될 것입니다. 중공은 우리를 빈곤에서 구출했으므로 좋다. 중공은 이런 탄압을 인구의 이익을 위해 사회주의 목표를 가지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그림을 보지 못하도록 키워졌습니다. 물론 그중 일부는 볼 것입니다만 그들은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극단적인 통제를 환영하고 그에 대한 정신적 핑계를 찾으려는 중국인은 더 많습니다. 이것은 매우 슬픈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10년 후에는 그 영화에서 나온 대사가 중국에서 현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공은 더욱 더 디스토피아 영역으로 미끄러지는 나라로 변해감에 따라 비정치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음악, 영화 및 책은 중국인들에게는 과거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오늘의 중국 사회에서 심리적 불일치 현상은 상당히 명백합니다. 외부 표면은 뇌물 프로젝트의 제품이지만 그 아래에는 몇 가지 다른 생각과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공의 뇌물 체계를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말하길 그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수십 년 동안 존재했지만 사람들의 정상적인 인식과 가치를 완전히 삭제하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인 인간 가치는 인간 본성의 결과이며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공은 인간 본성을 밟아서도 끄떡없이 살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 의견에 따르면 정신적 분열은 최악의 상황이 아닙니다. 정신과 표면 사이에 분열이 없는 것보다 더 나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각 뇌물 시대는 중공의 필요와 상황에 적응하고 발전시키며 전임자의 기초 위에 구축되었습니다. 마오 시대의 무차별적인 강제에서 덩 시대에 계산된 물질 유혹, 그리고 이제는 시진핑 시대의 체계적인 교육적 세뇌까지 중공은 중국인들의 마음과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힘이 있는 것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이끌려진 이념적 통제에 대한 끈질긴 헌신은 중공의 규칙에 정의되는 특징으로 남아있으며 그것을 홍보와 뇌물 분야에서 강력한 힘으로 고착시키고 있습니다.